안녕하세요. 가평군 파크골프협회 강사 장기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크골프 실기 및 실전과 관계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전 시간과 같이 OX 문제로 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말씀드린 후에 다음 시간에는 21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31번 문제까지 말씀을 드리고 실기 실전에 관한 이론 강의를 마치는 것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그립의 종류 중 오버래핑 그립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으로 야구 방망이를 잡는 요령과 동일하다라는 문제입니다. 오버래핑 그립이라는 것은 왼손 엄지손가락을 클럽의 그립 부분 위를 누르고 4개의 손가락은 클럽을 감싸 쥐고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왼손의 집게손가락 위에 덮으며 왼손에 합치도록 잡는 것이 바로 오버래핑 그립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오른손잡이로서 왼손 그립 잡기 방법으로 3가지 중에 스퀘어 그립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이것은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오른손잡이가 양손의 그립 잡기의 악력으로 꽉 잡는 것을 10이라고 할 때 오른손이 4 내지 5의 강도로서 왼손보다 강하게 잡는 것이 좋다라고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왼손이 4 내지 5 정도로 잡고 오른손은 그보다 약하게 2 내지 3 정도로 잡아서 왼손이 스윙을 주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도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그립 잡는 양손의 위치는 통상적으로 그립의 끝을 1cm 정도 남겨두고 잡게 되는데 남은 거리나 공이 놓인 상황에 따라서 더 짧게 잡기도 한다. 이 문제는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스탠스의 종류 중 양발이 11자형으로 서는 것을 클로즈 스탠스라고 한다. 클로즈 스탠스는 왼발이 앞쪽으로 나아가 닫혀있는 형입니다. 클로즈 스탠스와 스퀘어 스탠스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안 납니다. 이 문제는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스탠스를 취하는 데 있어 양발의 간격은 안정된 자세를 취하도록 자신의 어깨 넓이로만 동일하게 유지하면 좋다라고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자신의 어깨 넓이보다 좁게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넓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체중의 분배는 양발의 5대 50을 기준으로 자신의 선호하는 스탠스를 하게 되면 분배량이 바뀌게 된다. 맞는 문제입니다. 여덟 번째, 어드레스 시 공의 위치는 양발과 삼각형을 이루되 목표 방향 쪽으로 더 이동시켜서 두게 된다. 티샷의 경우에는 왼발 뒤꿈치 상단에 두게 되죠. 이 문제는 맞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스윙의 크기는 30m 내외의 비거리를 해결하는 4분의 1 스윙부터 60m 내외의 거리를 내는 풀 스윙까지 3가지로 구분된다. 이것은 스윙의 크기는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 4가지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4분의 1 스윙은 비거리는 30m 내외로 백스윙 정점에서 그립을 잡은 양손은
우측 무릎 20cm 바뀌며 좌우 체중은 50대 50으로 합니다. 다음 2분의 1 스윙은 비거리는 40m 내외로 백스윙 정점에서 그립을 잡은 양손은 우측 옆구리이며 좌우의 체중은 45대 55로 합니다. 4분의 3 스윙은 비거리는 50m 내외로 백스윙 정점에서 그립을 잡은 양손은 우측 어깨이며 좌우 체중은 40대 60으로 합니다. 풀스윙은 비거리는 60m 이상으로 백스윙 정점에서 그립을 잡은 양손은 우측 어깨와 머리 사이에서 좌우 체중은 30대 70으로 합니다. 4분의 1서부터 풀스윙까지 4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10번째, 오른손잡이인 경우 스퀘어 스탠스 시 50대 50이던 양발의 체중이 풀스윙을 하면서 오른발의 최대 70 내지 80까지 이동하게 된다. 이것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째, 단계별 스윙 동작에서 1단계인 테이크백의 요령은 지면을 따라 클럽 헤드를 낮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제는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째, 단계별 스윙 동작에서 백스윙이 멈춘 다음 원래 공이 있는 위치로 클럽 헤드가 내려오는 단계를 다운 스윙이라고 한다. 이 문제 역시 맞는 문제입니다. 다음 13번째, 샷을 하고 나서 공이 목표 방향으로 잘 나아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울였던 상체의 자세를 빨리 풀도록 한다. 기울였던 상체를 빨리 풀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헤드업이 됩니다. 그래서 헤드업이 되면은 오비가 난다거나 또는 그 공이 잘못 맞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째, 공을 원하는 방향과 비거리로 보내기 위한 스윙 방법은 체중 이동과 함께 힘차게 임팩트하고서 팔로우 스루는 생략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팔로우 스루를 더 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째, 파크 골프는 거리에 따라 스윙의 크기를 선택하기보다는 공을 치는 손목의 힘을 강약 조절을 해서 거리를 해결하면 된다 라는 문제인데요. 이 거리에 따라서 스윙 크기를 선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째, 깊은 러프에 공이 빠져 깃대까지 50m 이상 남은 거리에서 고려할 때 그린 위에 올리기 위하여 스윙 크기를 크게 갖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라고 되었는데요. 깊은 러프에서는 비거리보다는 탈출하는 스윙 크기를 택하여야만 합니다. 깊은 러프에서 스윙 크기가 크면 미스샷이 나올 확률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17번째, 티샷 이후 공이 러프에 안착되어 다음 샷을 준비할 때 깃대까지의 그 남은 거리만을 계산하고 스윙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윙 크기를 정할 때 남은 거리뿐만 아니라 공이 놓여진 상태 또 주변의 장애물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째, 파크 골프는 통상적으로 티샷부터 페어웨이 샷, 어프로치 샷, 러프 샷, 그리고 퍼팅으로 1개 홀을 홀아웃을 하게 된다. 이 문제는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19번째, 러프에 빠진 공을 탈출하기 위한 공의 위치는 티샷시 공의 위치와는 반대 발 쪽 10 내지 20cm 외측에 두도록 한다. 네, 이 문제 역시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째, 티잉 그라운드에서 모든 경기자가 티샷을 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은 홀 재원, 또 홀의 형상, 공을 보내야 할 목표 방향 선정 등이다. 네, 이 문제 역시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 20문제까지의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